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5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어휴,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무더위에 아주 그냥 몸살이던데 다들. 네,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습한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운 말이에요. 거는 그냥 그런데 네, 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대구에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거든요. 잠깐. 데프리카? 와, 기차문 열리는데 그냥 땀 필요 없어요. 우와. 네, 그렇게 갔다 왔는데 아 진짜 덥더라고요. 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 나오는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는 그 느낌이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밖에서 일하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러다 일사병으로 사람 죽는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싶은. 그렇죠. 네, 특히 뚱뚱한 사람들은 더. 농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시장, 규제 피해 천장 뚫은 고분양가 청약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죠. 과천의 1호 후분양 단지가 사상 첫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달하는 고분양가로 청약 일정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후분양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서 공증해 H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즉 이것을 후분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후분양으로 인해서 과천이 드디어 고분양가 논란에 서는 그런 아파트를 분양하게 됐는데, 일단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천의 이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이 성공할 것이냐 또는 고전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한쪽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성공할 것이다. 자, 이게 이렇게 내다보고 있던데. 그 대표님이 네. 사업 시행자라고 생각해봐요. 네.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그냥 완판됐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완판은 안 되는데 찔끔찔끔 해가지고 한 6개월 뒤에 다 완판이 됐어. 네.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죠. 왜? 후자가 좋죠. 완판되는 게 바로 완판되는 게 좋지 않아? 아니죠. 왜? 후자가 훨씬 좋죠. 왜? 분양가가 너무 싸서 이익이 그만큼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후자가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양 완판되면 분양가 책정 잘못했다고. 두들겨 맞죠. 그렇죠. 원래 분양이 이렇게 한 번에 싹 되는 거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바람직하지 아닙니다. 않죠. 그렇죠. 예.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분양이요? 예, 이 금액에. 문제는 그거예요. 네. 다들 바라보는 관점이 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다 분양이 돼요. 될 거다라고 돼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있고 나오는 이 금액이 무리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천에 지금 기존에 지어져 있는 기축 아파트에 비해서, 특히 과천 1단지 같은 경우는 과천 안에서도 좋은 입지란 말이에요. 세대 규모도 있고 브랜드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되죠.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과천 통장 쓰실 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 상대적으로 먹을 게 적은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앞에 비싸니까? 이 분양했던 뭐 위버필드나 이번에 과천자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비해서 야, 이거라도 해야 되냐, 얘는 먹을 게 상대적으로 적잖아. 그럼 나는 확실히 과천 1순위 통장이기 때문에 될 통장을 들고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는 분들이 있는 거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제 과천 1단지 같은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진짜 예정대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후분양을, 지금 이게 후분양 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딱 냈잖아요. 그렇죠. 예,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고 분양 보증 받을 필요 없는 요건은 딱 겨우 그러니까 맞춰놓고. 예, 이미 적기 때문에 이것도 지은 이유도 그때 안 맞아가지고 일단 먼저 착공 들어가고 지금 짓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다리가 탁탁탁 맞아가지고 어쨌거나 샥샥샥 잘 빠져서 이렇게 간 사례인데, 지금부터 과천 1단지 쫓아서야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관련해서 시행령 고치고 그렇게 해서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 때려버리고 해서 적용돼 버리면 못 피해가는 단지들, 그러니까 과천 1단지를 똑같은
경우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과천 1단지 운영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임원들 약간 보상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이득을 좀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조금 줄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 논란의 시작은 과연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고분양가냐 아니면 적정 분양가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일단 분양은 성공한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큼의 고분양가는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이 후분양제로서 이런 선례를 또 남기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들을 제동 걸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 도입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사실상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았는데요. 분양가 관리 지역이 26일부터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대대광, 그래서 대전, 대구, 광주에서 규제를 푸냐, 다른 곳의 분양 분량이 늘어가서 지금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잡아야 되는 이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대대광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을 때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또 후분양제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대구나 대전 이런 데들은 후분양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냥 선분양도 분양가 높게 많이 찔러놔서 네. 그냥 이렇게 좀 당분 가지 않을까? 우리 지난번에 통화했던 것처럼 이미 그렇죠. 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추가 지정이 돼서 분양가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과천의 청약이 과연 분양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과연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갈 것인지, 아니면 단박에 그냥 끝장에 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나올 것 같아요. 과천 1순위에서 미달 안 나오고 네. 이제 기타 지역까지도 네. 1순위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기타 지역 청약 통장들 중에서 그냥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 넣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일부쯤 미분양 나도 무순이라든가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해서 다 앞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그거보다 무조건 싸게 됩니다 라고 해놓으면 또 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높은 가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요. 후분양이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 언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 아파트 살아보고 뭐 그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점 안 넣고 이런 실수요자들이 청약하겠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라는 부분도 과연 지역이 어디서 마감될 거냐, 최종적인 1순위가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뭐 저는 그냥 꾸역꾸역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다양하지 않아서 특별히 나눌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도 수장님이 화려한 언변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주셔서 무사히 방송 물량을 뽑은 것으로 오늘 자축하면서 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